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탤런트 이원종 씨는 배우이기도 하죠. 이원종이 이재명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며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는데 이번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원종을 포함해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가 탈락한 것입니다. 왜 탈락시켰을까요? 이재명은 자기 주변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발탁해 자리를 주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변호인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이원종에 대해서는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이 제기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의 분석 내용입니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개인적 결격 사유를 넘어 계파 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명과 친문, 그리고 정청래계 등 내부 충돌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학의 내부 역시 그동안 주류는 친문 쪽이었는데 이재명계는 주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문학의 내부에서 견제가 작동해 낙마했다는 설,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비리나 문제와 관련한 제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사태는 문화예술계 주도권을 쥔 세력 간 충돌로 번지면서 앞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권력투쟁의 서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 이원종을 포함한 최종 후보 3명을 모두 탈락시킨 것은 이원종이 아니면 안 된다는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려던 요식행위 과정에서 임명할 수 없는 결정적 하자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원종이 안 되면 나머지도 안 된다는 식의 결정은 결국 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각본이 있었는데 배우가 마음에 들지 않자 무대를 통째로 갈아엎은 셈이라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를 전형적인 코드 인사의 실패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 해 예산이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화나 소프트웨어, 각종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그 예산 규모가 막대합니다. 원장 연봉도 2억 원이 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앉히려다가 일이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공적 자리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심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과 가까운 인물로 스스로를 뼛속까지 파란색이라고 자처하던 인물이 과연 공적인 자리에 어울리느냐는 국민적 의문도 제기됩니다. 과거 드라마에서 구마적으로 출연했던 배우 이원종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자리에 어울리느냐, 그런 자격과 전문성이 있느냐, 배우로 활동해온 사람이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는 의혹이 많았던 것입니다. 연기 경력과 기관 경영 능력이 자동으로 비례한다면 세상은 참 단순하겠죠. 문학의 내부의 주류 세력 교체 시도가 이번 낙마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문성근이나 명계남을 중심으로 한 친문, 친노 그룹이 연예계의 주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계 인사인 이원종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종은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인물은 맞지만 좌파 진영의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주류 세력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지금 좌파 문화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외곽에 있던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결격 사유나 투서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권력 내부의 견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한 배를 탔다고 해서 노를 함께 잡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재명의 인사 스타일과 이번 사태를 연결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권력을 단호하게 행사하며 자기 사람을 확실히 챙기는 이재명 스타일로 볼 때 뼛속까지 이재명 사람으로 평가받던 인물을 임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인명 여부를 넘어 친명과 친문 세력 간 권력 충돌로 봐야 하며 문화계 내 좌파 카르텔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원종을 정답처럼 정해놓고 추진하다가 어그러지자 아예 판을 갈아엎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답을 미리 써놓고 시험을 치르려다 답안지가 마음에 들지 않자 시험 자체를 취소한 꼴이라는 비판입니다. 배우 이원종의 공모 탈락으로 불거진 이번 논란은 문화계 권력 지형을 둘러싼 신구 세력 간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인사권 행사가 내부 주류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당내 계파 간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펜앤마이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화 분야는 이재명계와 결이 다른 세력이 오랫동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영역인데 그곳에 이원종이라는 인물이 낙하산처럼 내려오려 하자 과감히 잘라냈다는 해석입니다. 문화 권력의 성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하면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변호인들을 여러 자리에 기용했고 국제 외교 경험이 많지 않은 인물을 유엔 대사로 보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이재명의 변호인, 이재명과 가까운 인물들이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밀착 수행하던 이원종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자리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이재명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재명 권력의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